1442년 조선 왕이 타는 가마가 무너졌습니다. 그 한 번의 사고 이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이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망 기록도 없습니다. 유배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5억자에 달하는 조선왕 조실록 518년의 역사를 기록한 이 방대한 문서 안에 그의 마지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조선의 하늘을 바꿨습니다. 세계 최초의 발명품을 만들었고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때는 조선 태종 연간 14세기가 저물고 15세기가 열리는 무렵입니다. 경상도 동래현, 지금의 부산 동래구에 해당하는 이 고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영실. 어머니는 관청 소속 기생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록에는 중국계 귀화인이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자식도 기생이거나 노비가 됩니다. 장영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노비였습니다. 조선의 신분 구조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노비는 그중 가장 아래 천민 계층에 속했습니다. 국가 소속 노비인 관노비는 관청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이 돼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손이 특별했습니다. 망가진 농기구를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눈에 보였습니다. 관아에 낡은 기계를 가져다 주면 며칠 안에 새 것처럼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물도 한번 들여다보면 원리를 꿰뚫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래현에 손재주가 비상한 관노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결국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재능이 있으면 쓴다는 것이 태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영실은 처음으로 궁궐 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노비가 왕의 공간에 들어가는 일, 그것이 장영실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고 과학을 탐구했으며 백성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볼 때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는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궁중에서 여러 기구를 고치고 개량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던 장영실을 세종은 직접 불러 만났습니다. 왕과 노비의 대면,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 기구가 왜 멈추는지 아느냐?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고르지 않아서이옵니다. 톱니의 간격을 조정하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세종 3년 1421년 세종은 신하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을 명나라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천한 신분의 자가 나란 일을 맡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노비를 명나라에 보내는 것은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신하들을 잠재웠습니다. 사람의 재주가 신분을 따르지 않는다. 장영실은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천문학과 기기 제작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영실은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조선의 과학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가 경복궁에 설치되었습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밤새 물시계 옆에 서서 교대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달랐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 부구를 밀어 올리면 그 힘이 지렛대를 작동시키고 지렛대가 구슬을 굴리고 구슬이 인형을 건드려 종과 북과 징이 자동으로 울렸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자경루는 국가 표준 시계로 사용되었고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되어 조선의 모든 시간을 관장했습니다. 같은 해인 1434년 장영실은 앙부이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앙부이구는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목한 방구형 안쪽에 시간선과 절기선이 정밀하게 새겨져 있어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앙부이구를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했습니다. 백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놓은 것입니다. 십이지신 동물 그림도 함께 새겨 문자를 모르는 백성도 그림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시간이 모든 백성에게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장영실이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치구기는 강수량을 수치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원통형 그릇에 빗물이 고이면 자로 깊이를 재어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농업국가 조선에서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느냐가 그의 농사의 성패를 결정했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의 강수량 측정 방법은 비가 땅에 스며든 깊이를 자로 재는 것이었습니다. 토양 상태에 따라 오차가 컸습니다. 치구기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서양에서 우량계가 발명된 것은 1639년입니다. 장영실의 치구기는 그보다 약 200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식 강수량 측정 기구입니다. 장영실은 하늘도 측정했습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기입니다. 여러 개의 원형고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해와 달,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간이는 혼천이를 더욱 간략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든 버전입니다. 이 기기들을 통해 조선은 처음으로 독자적인 천문 관측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법을 따르던 것에서 벗어나 한양의 위도에 맞는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 장영실은 금속활자 주조에도 참여했습니다. 갑인자라 불리는 이 새로운 금속활자는 기존의 개미자를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활자는 조판할 때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밀랍을 이용해 활자를 고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갑인자는 하루 인쇄량이 2배 이상 늘었고 글자의 선명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갑인자로 찍어낸 책들은 조선 전국에 보급되었고 지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의 발명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장영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종호품 행사직서원관에서 시작해 결국 종산품 대호군까지 오르게 됩니다. 대호군은 무관직으로 조선의 관직 체계에서 당당히 상위에 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양반들도 평생 올라가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노비 출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출신이 대호군이라니 나라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 노비의 피가 흐르는 자가 우리와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분제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타고난 신분은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그 시선 속에서도 일했습니다. 발명하고 만들고 완성하고 또 새로운 것을 구상했습니다. 세종이 있는 한 그에게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그를 얼마나 더 지켜줄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442년 세종 24년 봄이었습니다.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안지를 오래 앓고 있었고 이동할 때 가마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왕의 가마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몸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함과 안전함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 가마 제작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장영실이었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세종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왕을 실은 가마의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세종은 땅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부상은 없었지만 조선 조정은 즉각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경죄, 즉 임금을 가볍게 여긴 죄에 해당했습니다. 조선의 법에서 이 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즉각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죄목은 명백했습니다. 가마 제작 감독 책임자로서 부실한 기구를 만들어 왕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장영실은 체포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왕의 가마를 부순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했습니다. 장영실에게 내려진 형벌은 장100대, 장형, 즉 곤장 100대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왕의 가마를 망가뜨린 죄, 왕의 신변을 위협한 불경죄, 관련자들 중 최고 책임자. 이 정도라면 유배나 파직 혹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형벌 기준으로 보면 장100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세종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세종이 뒤에서 형량을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장영실을 감싸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장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관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방대한 기록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10년 멸망까지 518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 수가 5억 자에 달합니다. 이 기록 안에는 양반 신하들의 사망 기사가 상세히 실립니다. 언제 태어나서 어떤 벼슬을 거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종산품이라면 충분히 기록될 만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1442년 가마 사고 이후 그의 이름이 실록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이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설, 함정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가마 사고 자체가 의도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으로 종산품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기득권 양반 세력에게 그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
제거해야 할 이단아였습니다. 그들이 가마 제작에 개입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게 했고 그 책임을 장영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정에서 처음부터 장영실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 세종이 지켰다. 세종이 의도적으로 장영실의 이후 행적을 기록해서 지웠다는 설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의 행적을 계속 기록하는 것은 그 죄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이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낙향을 허용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던 것. 그것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가설. 신분으로 돌아갔다. 관직을 잃고 신분이 박탈되면 그는 다시 천민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조선의 기록 체계에서 신분이 없는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안타까운 가설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 땅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가질 자격도 꿈을 꿀 자격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비의 양을 재었습니다. 하늘을 측정하고 별을 읽었습니다. 왕의 공간에 들어가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사라졌습니다. 치국이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앙부일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격루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실, 조선 역사상 가장 높이 오른 노비,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기를 만든 과학자,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진짜로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영실의 사망 연도와 사망지는 현재까지 미상입니다.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복원, 전시되어 있습니다.